자, 올림푸스 얘기 2편에서 계속 좀 해가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아까는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를, 아니, 일본 최초의 35mm 카메라 렌즈 셔터를 가진 거를 만들었다. 52년도에는 올림푸스 플렉스 티에라를 만들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신빙성이 없습니까? 이걸 이렇게 보고 하면? 우리 제작진들은 그래요. 야, 그게 정확한 거야. 또 어떤 분은, 아, 형, 그렇게 하면 좀 신빙성이 없어 보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기 뭐가 없어 보이니, 이게. 이걸 내가 어떻게 다 외워? 그럼 내 머리가 이만한 게 아니라 이따만해, 이만해. 그러니까 뇌졸중으로 쓰러진다고. 그렇지 않아, 지금 혈압 높아갖고 죽겠구만. 이거 보고 하는 게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모르는 내용이냐? 나 솔직하게 얘기해갖고, 역사에 대해서는 절반은 잘 몰라. 절반 잘 모르고 풀어드리는 거고, 아는 게 나오는 거고, 저의 브랜드 이야기나 제가 강의한 모든 내용의 핵심, 하이라이트는 어디 있냐면요. 그 강의의 맨 끝부분, 거기에서 제가 과연 써본 경험담, 거기서 이런 거 없이도 그냥 풀고 나갑니다. 아, 교만한데, 이거. 교만을 죽여야 되는데. 자, 그래갖고, 1942년도에요. 역사가 좀 지루해요, 사실. 저도 국사 시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1942년도에 나카치오 광학이라고 다시 사명을 바꿔요. 나카치오 광학으로 바꾸고 1949년도에 다시 올림푸스 광학으로 다시 온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맨 처음에 올림푸스 브랜드를 1921년도에 썼다가 42년도에 나카치오 광학으로 바꿨다가 1949년도에 올림푸스로 다시 바꿈으로 인해서 제가 마카펜을 한 번 더 썼다. 그래서 이렇게 사명을 바꿉니다. 이런 건 사실은 저도 재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알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올림푸스가요, 진짜 유행 데이트를 하나 시킨 게 있죠. 여러분들 요즘 디카가 되면서 올림푸스에서 지금 대유행을 시키고 줄 서서 사고 예약까지 하고 없어갖고 막 판매되기까지 했던 카메라가 뭡니까? 올림푸스 펜? 올림푸스 펜이 맞습니까?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올림푸스 요번에 나온 거 펜 F인가요? 올림푸스 펜인가요? 그래갖고 AFC 카메라 놓고 앞에 밀러는 없는데 렌즈 교환이 되는 거 있죠. 그거의 원조가 획기적인 선을 긋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언제냐? 하프 프레임 펜 카메라가 나오죠. 1959년에 펜 하프 카메라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라고 그렇게 인기 있는 펜2, 이게 원조예요. 이 당시에 이거를 이 당시에 처음 만들었지만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필름 카메라 이걸 많이 썼거든요. 이게 요소를 부린다 그랬어요, 요소를. 왜냐면 35mm 24장짜리 필름을 딱 넣으면 다른 카메라는 24장, 정말 잘 쓰면 25장까지 써요. 나오는데 얘는 어떻게 나와? 48장이 나와, 48장.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반만 쓴 거죠, 반만. 지금으로 따지면 풀프레임 사이즈가 아니라 하프 그 사이즈를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렌즈도 굉장히 렌즈도 박혀갖고 카메라도 굉장히 콤팩트하고 이뻤어요. 그거를 다시 올림푸스에서 부활을 시킨 게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디카에서 나오는 올림푸스 펜 F 그 카메라예요. 펜 하프 카메라고 1963년도에 세계 최초로 올림푸스 펜 F 하프 프레임 SLR을 개발해요. 하프 프레임, 즉 절반이죠. 하프 절반이라는 건데 이거 SLR 카메라를 만들어요, 얘들이. 이거 SLR 카메라인데 처음에서 세계 최초로 하프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절반짜리로. 재밌죠? 이거 되게 뭐랄까, 지금도 이거 가끔가다 보이는데 조그매, 굉장히 조그매요. 아이고야, 올림푸스도 참. 근데 올림푸스의 카메라의 특징은 뭐냐면요, 뭐라 그럴까, 일본다운 카메라 메이커라고. 일본에서 일본 국민성을 닮은 가장 근사치에 다가가는 카메라가 뭐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올림푸스 카메라 메이커예요. 왜 그러냐면요, 일본 사람들은 뭔가를 굉장히 작게 만드는 것들을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올림푸스 카메라는요, 모든 카메라에 이게 이 회사의 철학일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땐 철학이라고 보는데 굉장히 작게 만드는 게 철학이에요. 작게 만들어요.
그래서 카메라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올림푸스 OM1, OM2, OM2N, OM2P, 뭐 OM4, OM3, OM4 이런 카메라들이 나오거든요. SLR 카메라. 그거 자체도 상당히 굉장히 작아요. 카메라들이요. 그 다음에 1972년도에 OM1 시스템을 발표를 해요. OM1. 이게 이제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 제가 조금 전에 만들어 조그만 거예요. 근데 이거 참 이 카메라 매력적인 게 뭐냐면 이건 OM1은 기계식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올림푸스에서는 OM1, OM2, OM3, OM4까지 나와요. 물론 중간에 뭐 707이라든가 뭐 미타 하이 버전들이 나오는데 OM1 같은 경우는 기계식이에요. 홀수는. 짝수는 전자식이에요. 즉 조리개 우선 기능을 채택한 전자식 카메라고 OM1, 3는 기계식 카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OM4까지 만들거든요. 근데 이거의 전체적인 특징은요.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콤팩트해요. 펜탁스의 MX 있죠. MX. 여기에 M이 뭔지 아세요? 미니추어라는 약자거든요. 미니추어의 약자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작거나 비슷한데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응축을 해 있어요. 근데 올림푸스의 SLR 카메라의 가장 맛은 뭐냐면 밀러 쇼크라 그러잖아요. SLR 카메라에 밀러가 있어갖고 찍으면 올라가고 붙고 그러잖아요. 그 밀러 쇼크가 굉장히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야, 이걸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로 굳이 따진다면 올림푸스는 독일의 아우디 같은 회사예요. 아우디. 기술력이 특별한 이렇게 기술력이 있다고 봐야 되나? 니콘은요. 벤츠 같은 회사예요. 굉장히 튼튼해. BMW는 캐논은 BMW 정도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여간 이렇게 재밌게 자동차하고도 비교해보는데 저는 그냥 가끔가다 이렇게 누워서 천장 보고 야 자동차로 따지면 이러이러한 비유가 맞겠다. 올림푸스? 아 참 아우디랑 비슷할 것 같기도 해. 아니면은 올림푸스 카메라다 그러면 미노타 카메라는 독특한 기술을 많이 갖고 있어. 이거는 어딜까? 일본 자동차 회사는 스바루랑 비슷할 것 같아. 박서 만드는 엔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1971년도에 OM1을 발표하고요. 그래갖고 이게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요.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콤팩트 XLR, 콤팩트 SLR 카메라. 작게 만드는 SLR 카메라. 그 다음에 1975년도에요. 무슨 카메라를 만들어요? TTL 다이렉트 측광이 되는 카메라죠. TTL 다이렉트 측광이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TTL 다이렉트 측광이라는 걸 자체로 수업을 따로 해드릴게요. 하여간 TTL 다이렉트 측광은 OM, 죄송합니다. OM2, 잠깐만요. OM2를 만듭니다. 1975년도에. 이게 참, 저도 이 카메라 두 개 다 써보고 OM4는 아직도 갖고 있는 카메라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다음 편에서 계속하죠.